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괴한 일 하나가 바로 이재명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일들, 이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말이죠. 저들이 검사 탄핵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이재명 관련 재판, 특히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해서 관계되어 있는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탄핵하겠다라고 이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막 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을 가급적 아꼈지만 한두 번은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을 금년 안에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갖는 것은 좋은데, 정말 쉽지 않다. 저들은요, 검사 탄핵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는, 판사 탄핵도 얼마든지 할 인간들이고, 그리고 나아갔어요. 판사가 만일에 유죄 선고를 할 것 같으면 그 판사에 대해서 필경,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거나, 여차지 가면 탄핵 카드를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판사 자체를 탄핵을 해버리는 거죠. 탄핵을. 판사 탄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 당한 판사는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럼 그 재판 자체가 스톱되는 거예요. 새로운 판사가 와서 그걸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 모든 행위를 다시 다 이렇게 재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탄핵당한 그 판사로 인해서 4개월, 5개월 또 재판이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다들 이제 선고가 나온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저는 이재명은 이런 카드까지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요, 그런 어떤 막가파적 행동이 없다면, 그런 행위가 없다면은, 금년에 두 가지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정교사 건으로, 1심 선고가 나오겠죠. 그 두 개는. 거기서 하나는 걸릴 가능성이 크다. 두 개 다 걸려야 되지만, 지금 야권, 특히 이재명 쪽에, 이제 논객들 주장을 제가 좀 보니까요. 거기 두 사건에 대해서 위정교사건을 조금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쪽은 무죄를 확신하더라고요. 그들은. 근데 이쪽 이제 우파들이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들은 또 말이죠. 위정교사건 저것도, 굳이 따지면은 무혐의에 가깝다가 더 저들이 이제 희망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봐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장 대 주장이 막 충돌이 일어나는데, 일종의 기세싸움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판사가 아무런 외압도 느끼지 않고 외부 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자신의 소신과 어떤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두 개 다 이제 유죄가 되겠죠. 공직선거법 저런 것은 만약에 유죄가 확인이 되면은요, 민주당은 국고 지원받은 450억쯤 되잖아요. 그거 개헌해야 될 정도로, 물론 확정 판결이 나야 되겠죠. 이제 그런 정도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런 것들이. 이재명 자신을 완전히 그냥 폭망시키는 결정적 어떤, 재판이 되고요. 이재명은 하여튼 그 두 개 중에 한 개만 걸려도 그냥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끊긴다.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그 자신은 모든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랄까 어떤 힘, 세력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대선 출마 못하는 이재명에게 거기 붙어서 개딸질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치인들도 다 떠나갈 것이고, 그럼 이재명 혼자 그냥 낙동강을 오래알이 된다. 그래서 이 법원이 모든 키를 쥐고는 있는데, 저들이 지금 검사 탄핵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걸 보면요, 이재명은 절대로 저대로 물러설 인간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금 이재명이 재판을 받는 게 있죠. 이것을 특히 대북 송금건 이건데요. 이게 지금 이재명이 가장 신경 쓰는 재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특히 이화영이 1심에서 9년 6개월 선고가 나왔을 때 그 후에 이재명 반응이 나타났거든요. 팍 떨고 불안해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법정에 자기가 출두하면서 A4에 뭔가 이렇게 적어와가지고 용지에 뭘 적어와가지고 읽었잖아요. 그때 자기 나름으로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보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예왕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었죠. 그거 자체가 또 일파만파가 되었지만 그 정도로 이재명이 지금 가장 부담 느끼는 재판이
바로 요 대북 송금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생된 제3자 뇌물 이겁니다. 이거로 걸리면 자기 인생 전체가 완전히 그냥 망한다라는 것을 본인이 변호사인 본인이 너무도 잘 알겠죠. 그리고 이화영과 이재명 자신을 분리시키기가 어려워요. 도지사와 부지사 아닙니까? 그 관계가 끊겨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 이럴 경우에 이화영 본인이 또 이렇게 얼마든지 배반을 할 수가 있어요. 배반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과 고리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으면 이화영이가 모든 주범이 되잖아요. 몸통이 된다고. 그러면 9년 6개월이 아니고요. 항소심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형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이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좌우지간 이재명을 끌고 들어와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가 주범이 되지 않고요. 주범의 명을 이렇게 수행했다 정도로 가게 되면 형량이 확 낮아집니다. 이제 그걸 아는 이제 이화영으로서도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힘내라 이화영 이게 이제 우파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이화영을 제대로 이제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함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입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글쎄요. 함구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자, 요즘 이재명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의문의 죽음들이 발생했는데 또 한 건 생겼었죠. 저는 무섭습니다. 이대로 가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재명이가요. 수원지법에서 현재 그 대북 송금권 이걸요. 서울에서 재판을 받도록 옮길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위험하다. 저기는 저게 소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도 수원지법에 있는 판사들이 강성이고, 강성이라기보다는요, 법대로 이제 이렇게 재판하는 그런 판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죠.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기에 지금 모락모락 정치 냄새도 좀 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이죠. 자기가 일종의 유리한 재판을 이끌기 위해서 병합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됐죠. 이재명이가 대법원에 재판 병합 심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재판 등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번에 진행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장동 건 같은 이런 게 지금 4개나 지금 거기에 병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요, 이 4개 사건은 사건 자체도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재판들입니다. 여기에 만일에 병합되어 버리면 5개가 되잖아요. 이러면은 대선 뭐 3년이 아니라 대선 5년 남았다 그래도 5년 안에 끝 못 내요. 이래 되면은. 이 재판을. 5개 다 병합해 버리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런 지금 꼼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위정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3개를 현재 받고 있죠. 이재명이 대북 송금과 이제 병합 심리를 요청한 사건은 뭐 당연히 대장동과 성남 FC, 백현동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있는 바로 그 이제 재판입니다. 거기다가 같이 몰아달라는 거죠. 이 너무도 빤한 꼼수가 지금 드러나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완전히 이재명을 떠나는 겁니다. 이재명은 재판을 받더라도 그냥 룰루랄라, 탱자탱자 아무런, 어떤 법적 구속력 느끼지 못합니다. 저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요,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그러니까 서울과 수원이 서로 다르잖아요.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 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 대법원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병합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죠. 검찰은 이재명의 병합 심리 신청에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재명 측의 병합 심리 신청은 재판 편의 외에도 현 재판부에 대한 부담, 특히 수원지법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원지법에서 재판받다가는 뭐 끝난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절감한 거죠. 현재 이재명의 심리는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되어 있고요.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재명과 공모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잣대로 적용되면 이재명도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 주장을 여러분도 다 들었을 겁니다. 우파 유튜브 치고 이거 안 한 방송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요, 절대로 저기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재명을 재판으로 끝내는, 법정에서 끝내면 가장 완벽하긴 한데 저게 안 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됩니다. 저거에 안 될 가능성을. 그러면 결국 뭐로 잡아야 됩니까? 대선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대선에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차기에서요,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선수, 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의대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나와 있는 선수들만 놓고 보면 의대한이다 이거죠. 모르겠습니다. 의대한 너머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어떤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제가 이 시점에서 말하면 그건 마치 예언처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나와 있는 인물들 중심으로 보면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만 보면은 의대한이 바로 의대명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저쪽에 의대명도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대표인 데다가 대표 안 해도 대표 같은 존재죠. 그리고 의대명 자체는 그건 의미가 없고 진짜 의대명은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바로 그게 의대명입니다. 거기에 맞서려고 하면요. 국민의힘도요. 의대한이 의대한 대신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불러보세요.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의대오입니까? 오세훈? 의대홍입니까? 홍준표입니까? 의대원입니까? 원희룡입니까? 의대 유승민입니까? 의대유? 누굽니까? 의대 안철수입니까? 의대안? 전부 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 의대한으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차피 대통령은 한동훈, 이 카드로, 이 맞불 카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검찰에서 지금 반발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직접 나서서 이것은 그냥 입법부 다수당 이 대표가 소위 말해서 수사와 재판까지도 다 이렇게 관장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이것은 독재 권력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상황은요, 말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 대 힘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정권이 갖고 있는 힘은 딱 한 가지예요. 뭐 없습니다. 여론을 통해서 이것을 반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론을 이끌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모두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새로운 깃발을 들고 소위 보수 2.0을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동훈이 이제 그 보수 2.0을 들고 있죠.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한동훈이 말하는 게 전 보수 2.0이에요. 지금까지의 보수는 잊읍시다.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서도 이길 수 있는 청년들에게 통하는, 중도에도 통하는, 여성들에게도 통하는, 젊은 청년에게 통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외치고 있죠. 그래야지만이 큰 지지율을 만들 수 있고 저들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들을 외면하고 중소청이라고 합니다만 중도, 수도권, 청년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들을 품어야지만이 이 모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이 전쟁 상황을 그냥 단순히 전통 지지층의 힘만 갖고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예전에 그 보수 우파가 아니에요. 그렇게 큰 세력이 아닙니다. 지금은.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